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니나 코리아의 니나입니다. 오늘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니면 진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점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저에게 삶의 허시,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다가온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눈에 탁 띄었어요. 바로 문재인의 위로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위로해주는 말씀이 어떤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봤고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위로와 평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문재인의 위로, 필사.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셨죠.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차속으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했다. 한겨레 창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 경남지부 대표, 부산 YMCA 이사 등등등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성장과 성공. 아침잠을 포기하고 영어학원에 다녔는데, 주말도 잊은 채 열심히 일했는데, 짜투리 시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공은 다른 세상 얘기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성장이 성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성장 없이 찾아온 성공입니다. 41살의 청춘. 미국 수영선수 토레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41살의 나이. 역대 메달리스트 중 가장 고령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그녀. 그녀는 16살 선수와의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선수의 나이를 모른다. 20살보다 더 빛나는 41살의 청춘도 있습니다. 외로움 덕분에. 이 세상에 외로움이 없었다면 사랑이란 말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외로움이라는 상처 덕분에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요? 외롭다는 것은 더 뜨겁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생각해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용기라는 말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련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 고민은 대부분 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늘 오남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들고 갈 수 없었던 저는 강냉이죽 급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급식을 나눠주는 그릇이 없었던 그때
선생님은 도시락 싸온 아이들의 도시락 뚜껑을 빌려서 죽을 받아 먹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라는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천장이 뻥 뚫린 방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서글픈 기억도 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역에 암표 장서를 하러 갔던 기억도 또렷합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보고자 그 새벽에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나섰지만 끝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작은 어깨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파라리 가난입니다. 가난과 싸우며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가난이 고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시련을 시련으로 남겨놓지 마십시오. 시련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이유. 어머니의 된장찌개, 아버지의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 열심히 일한 뒤 흐르는 땀, 출산 후에 흘리는 엄마의 눈물, 꿀맛 같은 낮잠, 나를 가장 믿어주는 친구.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행복의 조건. 행복은 자신의 인생에 감사하는 것이고, 불행은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다. 가끔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책에 굶주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활자화된 읽을 거리가 보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양이 차지 않으면 신문이라도 주워 읽어야 배가 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 도서관 문이 닫힐 때까지 책 속에 파묻혀 있다가 의자 정리까지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책은 어쩌면 제가 찾은 유일한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손에 책이 들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못질. 무심코 틀어놓은 텔레비전. 능숙한 손으로 못질을 하는 달인이 나옵니다. 배움이 짧아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저 못을 박아 생선 상자를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 평생 못질을 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가슴에 못질을 해본 적이 없어. 눈높이. 초등학생과 얘기할 땐 키가 120cm로 줄어드는 사람이 좋습니다. 들꽃과 이야기하려고, 강아지와 이야기하려고, 가끔은 키를 바닥까지 낮추는 사람이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듯 사람들도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해도 너무 깊게 고민하거나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의 절반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존재의 이유. 나를 필요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미워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로가 되는 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조금만 소개해드렸어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